지금 관세 여파에도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종가를 보니까 그 영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도 4년 만에 지금 1000선 넘어서 천스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점을 돌파한 배경 어디 있다 보시는지요? 일단 코스피가 5000P를 간 것은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코스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주가가 오르려면 크게 3박자가 맞아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는 기업의 실적을 보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라고 하죠. 살려는 마크 파워, 매수 파워.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코스닥을 놓고 보면 일단 실적은 코스피와는 좀 달라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외의 방산 기업들 진짜 실적이 괄목상대하고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네. 현재 코스닥을 놓고 보면 실적에 있어서 뭔가 뚜렷한 회복, 개선, 성장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 요소, 정부 정책과 네. 수급이 엄청나도 너무나 엄청납니다. 가령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00P 달성도 했고 그다음에 3000스닥을 향해 간다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걸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온다고 하고 연기금을 어떻게든 코스닥과 함께 수급을 좀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뉘앙스도 풍기고 있고 하니까 이런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아하. 또 여기에 국민성장 펀드도 있고 그리고 수급인데 수급은 뭐냐?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예. 코스피가 2,300, 400이었던 게 최 10개월, 1년도 안 돼서 네. 5,000포인트가 간 걸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코스닥을 3,000을 보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의 그 신뢰 믿음 때문에 야 그러면 정말 가겠네라는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매일 개인들의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어떤 식으로 개인들의 큰 돈이 들어오느냐. ETF를 지금 거의 역사상 이런 순간이 처음 있었나 할 정도로 매일 엄청나게 삽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들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게 매수 주체로 보면 기관으로 잡혀요. 기관이 오늘도 2조 4천억, 1조 원대, 그제는 2조 6천억, 1조 원. 그럼 이걸 보고 기관이 이렇게 코스닥 사서 올리네라고 하시겠지만 그 기관은 일종의 아주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ETF 자금 있지 않습니까? ETF 자금이 금융 투자를 통해서 기관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일매일 9시 땡 치면 개인들이 달려들어서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 거기에 2배짜리가 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면서 이 ETF라는 게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기계적으로 사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위부터 15위를 매일매일 큰 돈들이 1조, 2조씩이 사게 되니까 그 몇십 %씩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5일간을 봤는데요. 이제 코스닥만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말고 2%, 2.4%, 7%, 1.7%, 4.7%. 그러니까 만약에 ETF로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5일 동안에 거의 한 22% 정도. 그러니까 22%.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추종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닥 150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한 ETF는 한 35%. 그걸 레버리지로 건 분들은 60%, 70%예요. 근데 ETF를 투자해서 네. 5일 동안 60%를 번다라는 것은 지금 거의 돈 복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를 들려면 약 한 1시간 정도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 금융투자 교육원이라는 데서 그 사이트가 마비를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죠. 포모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놓친 분들이 그럼 코스닥 3천은 난 안 놓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ETF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럼 왜 ETF를 하지? 코스피 할 때를 잘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몇몇 종목을 가지고 5,000P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 개인 매수, 순매수 1위 기업이 네이버였거든요. 네이버는 철저하게 상승장에 소외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또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럴 바에야 시가총액 상위만 가지.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를 못 사니까 코스닥 ETF를 사자.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포모와 반성과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이 일종의 코스닥 광풍이 불고 있다. 아마도 내일 이런 추세라면 네. 또 개인들이 ETF 오고 이게 기관으로 잡혀서 또 1조 원 이상 사게 되고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 코스닥이 또 2%, 3%또 오를 수 있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코스닥이 무섭도록
급등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수급에 대한 어떤 그 열망들 이런 것들이 좀 뭉쳐져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더 살 걸. 그냥 더 사는 정도가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살 걸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지금 B2 규모도 지금 최대라고 하던데 자칫 이게 위험 신호는 아닐지 어떻게 보세요? 위험 신호죠. 예. 29조 아마 저 정도라면 이제 신용융자 잔고 빚투자도 30조가 될 것 같은데 저게 양날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동시에 예.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이제 나는 주식 투자할 거야라고 한 이 대기성 자금이 96조, 97조, 이 100조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객 예탁금 대비 빚투자를 한 3분의 1의 이하 정도면은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B2 자체로서 야 29조 됐어. 신용융자 30조 시대래. 무섭죠. 근데 고객 예탁금이 100조래. 그럼 100조 대비 30조는 또 이게 분명히 B2가 위험한 건 맞지만 그 대비 또 주식으로 들어오려는 이 자금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추이라면 거기다 포모이기도 하고 은행에서 뭐 석 달 동안 석 달도 안 돼서 30조씩 빠져가지고 주식으로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위험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주식 투자, 이 고객 예탁금의 증가 폭을 좀 먼저 더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예. 생각도 좀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관련해서 지금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참 우리 주식시장이 호재는 약하게 반응하고 악재는 강하게 반응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 요즘 같은 불장에 이런 부분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하고 좀 조언하시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앞서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오늘 하이닉스도 뭐 엄청나기는 한데 이들은 실적 전망이라는 것들하고 실질적으로 뭐 디램 가격, 메모리 반도체 상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이 좀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코스닥은 앞서 말한 삼박자 중에서 실적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하, 예, 네네. 그냥 정부 수급과 정책과 수급. 정책이거든요. 예. 여기 실적이란 자리에 코스닥은 지금 성장성, 기대, 가령 이제 로봇 대장주라고 하는 코스닥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퍼라고 하죠. 이 주가 수익 비율이 7,000배입니다. 이 7,000배라는 것은 현재 이 회사의 이익으로 7,000년을 벌어야 되는 그 주가거든요. 물론 이제 이익이 2배 오르면 내년에는 이게 3,500배로 떨어지고 네. 뭐 이 회사가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7,000배가 순간적으로 700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기대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나 그러나 현재 코스닥은 철저히 수급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이 계속 밀어붙이는 수급장이기 때문에 그 끝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그 수급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 오는 소위 말하는 되치기, 네. 이 피해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의 경제 세 번째 주제 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정부가 개인과 개인 사업자 약 292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 그러니까 신용 사면을 했다는 소식인데 궁금증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그럼 빚을 갚아줬다는 게 아니라 연체 기록만 삭제했다는 건가 싶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왜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를 쓰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통장에 이렇게 뭐 잔액이 부족하거나 할 때 되면 전화가 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첫날, 둘째 날 하다가 이번에 넘기면 이제 기록 남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단기 연체는 5일부터고요. 장기 연체는 이제 90일 이상을 이제 연체하게 될 경우 이제 기록에 남게 되고 90일 이상을 계속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5년간의 이 연체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번에 사면해 준 것은 빚이 아니라 그 연체 기록을 이제 사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연체액이겠죠. 연체액을 채운 사람들에 한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92만 명이고요. 그 연체 규모가 한 25조 되는 돈들을 이제 사면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이게 왜 중요하지라고 할 텐데 이게 뭐 개인과 사업자 모두 포함입니다. 이 연체 기록이 남게 되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연체 기록 때문에 막히잖아요. 막힙니다. 네. 카드도 못 내고 일종의 신용 거래가 멈춰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는 계속해서 뭐 이번 정부, 뭐 전 정부, 전전 정부 입장에서 이 연체 기록 삭제들을 일종의 하나의 뭐 금융 거래 회복 등을 요구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이번에도 역시 단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발급도 다시 되고 대출도 다시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요. 예. 그 연체 기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를 막 발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번에 사면을 통해서 한 3만 8천 명 정도는 신용카드를 대게 되는 거고요. 신규 대출도 은행권에서, 1금융권에서 받으려면
뭐 기본적으로 950점 이제 돼야 되니까 저기 걸려 있었던 분들 한 11만 명 정도는 요번에 이제 연체기로 깎아주면서 신용 점수 올라가서 일단 은행 대출 문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겠다라는 또 그런 금융위원회 함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사면해 주니까 신용 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계속 신용 점수만 높아지는 기회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40점, 뭐 평균적으로 45점도 되고, 뭐 60점 이상은 30점도 되고, 이제 개인 평점이 이제 상상되게 되니까 이 고민이 뭐냐면 은행권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그 점수를 짜서 이 사람한테 대출은 얼마도 나가고 얼마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과거의 통계를 놓고 보면 연체한 분 3명 중이 저렇게 기록 삭제를 받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한 분은 또 연체를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 입장에서는 저런 데이터 통계가 특히 이제 대출에 대한 기준하는 저 표준 데이터가 의미가 점점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연체에도 봐주고 점수, 연체에도 봐주고 점수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모랄 해저드 측면에서 뭐냐면은 그렇죠. 연체 안 하시고 막 어렵게 막 그 5일 전에 어떻게든 내 카드액 맞고 빚 급한 돈부터 갚고 뭐 이렇게 막 했었던 상환하고. 분들은 네. 야 그냥 이제 연체도 되겠네. 그냥 좀 예. 끌다가 이렇게 사면해 주면 추가 대출도 나오고 네.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들 예. 수도 뭐 있겠어요. 뭐 30일 정도 연체하다가 돈 생기면은 그냥 연체 갚고 좀 기다리면 뭐 정부가 또 내 기록을 삭제해 주겠네라는 또 그런 모랄 해저드가 확산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